자, 2교시 할까 이제? 괜찮아? 자, 106쪽입니다. 개념편 106쪽으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 해서 이제 가장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자, 아까 처음에 잠깐 말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이제 푼다는 말, 다시 말할게, 푼다는 말의 뜻은 근을 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할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죠? 밑에 써있는 지난번 시험범위였던 인수분해라는 거를 기본 아이디어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오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정리하자면 사실 근의 공식을 써요. 근데 이제 근의 공식부터 말을 원래 하면 안 되고, 이 순서가 원래 써둘게.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곱근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치고 요때 나오는 게 이제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까지 콜라보가 될 거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근의 공식이 나는 거예요. 다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2번과 3번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2번을 가지고 나름의 공식화를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제 2번을 가지고 공식을 만든 게 근의 공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색깔로 정리해드릴게요. 1번에 있는 이 인수분해,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메인이고, 두 번째로 2번, 3번 묶어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결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미리 하나 말해줄게. 쌤, 그러면 근의 공식이 편하니까 얘만 알면 안 되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만 아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집에서 요거를 이용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정리해보시고, 자, 밑에 내용 이어가 볼게.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 설명하기 전에 얘부터 얘기를 할게요. 요 꼴의 성질이라는 제목인데 요게 일단 무슨 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분해 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식 곱하기 식 써줄까? 얘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식과 어떤 식을 곱했더니 그게 0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해볼까? 자, 요 상황에서 이게 0이란 말은요, 왼쪽에 있는 A가 0이던가 또는 오른쪽에 있는 B가 0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요게 또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 또 기본 아이디어가 돼요. 요 아이디어부터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요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보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뭐부터 하시나요?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험 때 배웠던 뭐 전개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총동원해서 예쁘게 정리부터 하세요. 두 번째는 뭐 이용하자고? 여기 써있는 게 뭐예요? 아마 정리해보시면 여기 페이지에서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믿으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에서 말한 요 성질, 요 성질을 이용해서 능력에서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자, 필수 문제 1번은 굉장히 친절하게 남아있네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네 문제 다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시간 40초만 되고요. 문제 하나당 10초씩.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각각이 는 0, 는 0 해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나 좀 혹시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실 이거 두 개가 좀 다른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좀 그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여담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논술형 문제 나왔다고 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끼리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필기해 보던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 여기 요 기호 보여요? 요 기호? 혹시 요거를 제가 보통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요 기호는? 콤마. 근데 콤마라고 불리는 요 기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자, 수학에서 원래 이 콤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원래 수학에서 콤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0 그리고 2가 아니에요. 왜 0 그리고 2가 아닌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라는 접속사는요 아시죠? 그리고라는 말은요 원래 0도 돼야 되고 그리고 2도 돼야 돼요 그 말입니다. 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비유가 이런 게 있어요. 제 생일인데 예를 들어서 윤종이 그리고 철수라고 할게요. 윤종이 그리고 철수가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고라고 말해. 윤종이도 오고 철수도 와라 그 말인 거지. 원래 그리고는 둘 다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생일에 윤종이 또는 철수가 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사실 0과 2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도 돼야 되고 2도 돼야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근데 다시 말할게. 이렇게 쓰면요 요 콤마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그리고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선생님에 따라서 깐깐한 분들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또는이 맞습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 혹시 2번 문제도 나왔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는 0 하시면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이렇게 3번 문제는요. 또는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4번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는 0에서 1차 방정식 두 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이는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요? 너무 친절해요.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그렇게 나오죠. 지금부터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2차 방정식은 지난번 시험을 잘 준비했다면 보너스로 따라오는 강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넉넉하게 한 2분 드릴게요. 문제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이는 이번 상담 때 했던 말 중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 많이 했잖아. 지금부터도 좀 한 연습을 해봐. 그러니까 너가 이제 빨리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이제 중3 때 해야 돼.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 연습을 중학교 때 안 하고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하세요. 물론 윤종아 빨리만 풀면 안 돼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인수분해 이용해서 능력에서 x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해요.
이렇게 정리해서 인수분해해서 2차 방식을 푼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지, 인수분할 수 있는지, 1차 방정식 풀 줄 아는지 여러 가지 거죠. 자, 시간 좀 더 드릴까요? 1분 더 드릴게요. 근데 인수분해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긴 해.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2차 방정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볼륨이 많지 않아. 자, 한번 필수 문제 2번인데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다 했어. 지금 한 3분 조금 넘게 걸렸거든.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한 4, 50초인데 솔직히 이런 문제 풀 때 그 정도 걸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가 좀 연습을 더 많이 해봐. 알겠지? 자, 일단 이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아, 물론 그럼 저한테 물어본다면 쌤, 그럼 빨리 푸는 게 먼저예요? 정확히 푸는 게 먼저일까요? 그게 먼저긴 해.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풀어도 틀리면 뭐 의미가 없고 틀리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풀 때 조금씩 속도를 올리셔야 돼요. 요거 생각하시겠죠? 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중요해요. 정확하게 푸는데 좀 빨리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저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죠. 이 공통인수 뭐 있어요? x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능영 하시게 되면 x값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1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얘 혹시 뭐 쓰면 좋을 것 같아? 아, 크로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도와주실래요? 얘 한번 크로스 해보시면 인수 뭐라는 거 생겨요? 그 다음에 능영 하시면 제가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나오시는 거 맞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얘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정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0이 혼자 있어야 돼요. 이항시킨 다음에 정리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크로스인 거죠. 아, 내 생각 맞춰볼까? 요거 참 좀 시험걸렸나? 60이라서. 그럼 제가 찾아볼까요? 빨리. 좀 빡센가? 2, 3에다가 3,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빨리빨리 해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영 하시면 x값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맞나요? 네. 라스트. 자, 이 4번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뭐 전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뭐 푼다는 말도 틀리면 안 돼. 자, 얘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10이 맞아요. 그리고 얘 이항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되는 것 같고요. 자, 얘 크로스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크로스해서 정리까지 해서 능영 하시면 x값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말할게.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종합 예술입니다. 이런 전개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항도 해야 되고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인식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본 전략. 다음 장 말고 먼저 108조 한번
108쪽에 3번 문제 보이시죠? 아까 1교시에 배웠던 거랑 이제 묶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1교시랑 콜라보 문제인데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쌤들이 시험에 내는 문제는 이런 콜라보를 좋아해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겁니다. 자, 시키는 거 해보세요. 자, 해볼 시간 1분, 한 1분 20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해보는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그냥 무작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 정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야 시험 때 시간 안 부족하다 그 말이 나올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 또 위로 근데 다 풀었어요? 어우 빨리 다 풀었네. 자, 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1교시에 배웠던 내용과 이번 내용 섞어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번 문제. 자, 한 근이 이거 1대라는 말 보여? 자, 여기까지 끊고 근이 나왔네? 아까 뭐 하라고 그랬죠? 자, 얘를 대입하셔가지고 뭐부터 구하죠? 그러면? A부터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문제. 대입하시면 암산할게요.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암산하시면 A 값 15 되는 거 맞나요? 자,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자, A 값 나왔고 마지막에 뭐까지 구하래요? 요게 되게 좀 유명한 문제예요. A 구하고 다른 거 구해라. 자, 요것도 그럼 인수분해 해야겠네. 인수분해 될까요? 크로스. 이렇게 주면 크로스가 됩니다. 이 인수분해 하시면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는영 하시면 다른 한근 보이세요? 뭐 있죠? 여기가 마삼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해서 정답은 요거 두 개가 써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자, 정리해봤고요. 자, 앞장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까지예요? 오늘 그냥 조금만 할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요 앞장에 중근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까지 오늘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 뭐 안 되면 아까 말한 순서대로 이제 제곱근 또 뭐지? 완전 제곱식, 그림 공식까지 쭉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 107쪽에 혹시 오랜만에 그 중근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경우에 따라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 해가 보통 자 2차 방정식은 보통 지금 보시는 해가 2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근의 뜻이 뭐냐면 책에 써있기로 두 개가 뭐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중근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지난번 시험 때 또 그 친구입니다. 되게 중요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로스 이대로 나왔잖아. 근데 너가 아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더 스페셜한 거 하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랑 조금 다른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거야. 자,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원래 제곱의 뜻이 먼저 아세요. 자, 얘를 풀어 말하면요. x-2를 두 번 곱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저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여기서 이제 는영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도와줄래? x값 뭐랑 뭐 나오고?
요게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게 중복된 게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정답 쓸 때 있잖아.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저거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똑같은 거 두 개잖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얘를 어떻게 쓴다? 하나만 써요. 대신에 하나만 쓰고 보통 뒤에다가 뭐를 붙인다고? 이거 역시나 학교 수업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선생님에 따라서 이 말을 안 붙여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참고로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라든가 저도 이제 전공이 수학이니까 제가 교육받기로는 중근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이 말이 없잖아요. 얘는 x는 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써 있으면요, 얘는 지금 근이 한 개인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 근이 한 개인 거야, 몇 개인 거야?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근을 왜 쓰는가? 내가 지금 똑같은 거 두 개라는 거 봐봐. 야, 이거를 안 쓰면 알아볼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좀 다른 의미가 돼요. 사실 쌤, 근이 얘는 하나가 아니야. 지금 근이 두 개야. 두 개는 똑같은 두 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숙제는 제가 요걸 한번 좀 중점으로 보고 미리 말할게요. 제가 또 아마 다음 시간 숙제 공사잖아. 한번 볼 때 미리 말하는 거야. 쌤, 중근을 안 썼는데 틀린 건가요?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틀린 걸 할게요. 왜냐면 너가 혹시라도 안 썼으면 교훈을 좀 받으셔야 돼. 얘는 써야 됩니다. 특히 논술형 문제다. 안 쓰면 이거 좀 위험해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학교 수업을 잘 들어보라고. 왜냐면 학교 쌤에 따라서 안 쓰면 돼. 그런 경우도 있긴 해. 가끔. 그러면 안 쓰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일단 교육받았고 그분도 교육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쓰라고 할 거야. 왜? 의미가 달라. 이게 있고가 의미가 달라요. 다시 없으면 이거 뭐라고? 이 한 개인 거야. 이게 있으면 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중근이 먼저 기억났죠? 그래서 중근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 중근 관련해서 하나 또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게 다시 중근은 언제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중근은 자 언제 생기냐고요? 언제 생긴다고? 완전 제곱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얘가 중근을 가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걔가 뭐라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라고 문제가 바뀌면서 또 지난번 시험범위 넘어가게 돼요. 왜? 완전 제곱식은 지난번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과자부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중근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랑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중근이 가진다 뭐라고? 그럼 반대로 완전 제곱식이란 말은 뭐를 가져요? 그러니까 묶어서. 굉장히 중요한 별표식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도 높은 확률로 나올 거예요. 완전 제곱식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오랜만 아니잖아. 이번 시험 범위였으니까 완전 제곱식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내용이잖아.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관계가 있는 거 아시나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저희 이런 문제 있잖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네모 자리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여기 써있는 게 딱 그 내용입니다. 써줄까요? 얘가 지금 뭐가 써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뭔 줄 아세요? A의 절반이죠. 그리고 그거에 뭐예요? 써줄까? 요게 사실은 그 유명한 반의 제곱이라는 게 기호로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숙제에 보시면 저 문제가 나와요. 반의 제곱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있잖아. 좀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문제예요. 자, 정리해 보시고 밑에 있는 필수 문제 3번부터 해서 또 오늘은 중근까지만 할게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자, 필수는 3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중근을 갖는 것을 고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방금 말했던 내용을 또 올리셔가지고 센스 있게 풀면 됩니다. 윤중 한 번 더. 중근을 가리란 말은 제가 뭐가 돼야 돼? 그거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되는 거 골라주세요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그냥 같은 말로 쓰이는구나 라고 기억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근 그러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러면 중근 같이 묶어서 떠올리는 게 습관입니다. 저는 그래요. 풀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중근을 갖는 걸 모두 고르세요. 그런 문제인데, 다시 한번 밑줄. 자,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골라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은 딱 봐도 어때요? 완전 제곱식인가? 얘 특징을 알잖아. 그 특징을 만약에 딱 파악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땡, 니에는요? 맞아. 얘는 맞죠. 그럼 혹시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되게. 뭐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문제. 디귿은 어때요? 얘는 혹시 뭐 되는 줄 아세요? 이건 합차 렌즈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 합차. 리을은요? 얘는 될 것 같아요. 혹시 요거 인수분해서 뭐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니은은요? 근데 얘는 딱 봐도 이게 이제 제곱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비은 요거 정리해야겠죠. 당연히 정리 부탁해요. 분배해서 넘어오세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뭐 돼요? 가 되면서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잠깐 유형표 만들어 볼게요. 유형표 페이지는 88쪽이거든요. 자, 88쪽에 가서 제가 잠깐 왜 왔냐면 또 유명한 지난번 시험 범위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8쪽에 3번 문제. 네, 문제 읽어보시면 위에 지금 얘가 뭐를 가지는데? 오, 중근을 갖는데요. 그 말은요. 자, 한 번 더 복습할까?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이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 말이구나. 다시 말합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 중근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은 완전 제곱식이랑 콜라보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있거나 그때 K값 구하는 문제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얘랑 이거 두 개만 구해볼래요. 2번, 4번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K값 구하세요 문제가 유명하죠. 또 완전 제곱식 하면 유명한 대표 문제가 저렇게 이제 네모라던가 저런 K 구하는 문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자, 2번과 4번. 자, 2번 저거까지 혹시 2번을 졸라면 얼마나? K는 9죠? 그쵸?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맨 앞에가 1이잖아요. 그럼 방금 말한 반의 제곱을 이용하면 돼요. 이 친구의 절반이 마삼이잖아. 이거를 제곱한 게 K 맞나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문제고, 혹시 밑에 있는 K는 얼마나 없어요? 마이너스 4. 얘는 주의할 점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요 맨 앞에 이름 확인하시고요.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식을 세우자면 마이너스 K가 이거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는 4분의 1 되시고요.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4번 가볼게요. 당연히 나오죠. 4번에 마찬가지로 4번에 체크하세요. 2번, 3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중근을 가진다. 자, 윤종아 한 번 더.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뭐로 돼야 돼요? 문제. 중간에 이 문제 알죠? 보통 이거 대표 문제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번에 K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알죠? 가운데 있는 문제랑 상수함을 두 가지 대표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이미 했어요? 살아있네. 자, 그럼 자, 이번에 K 값 얼마 나오세요? 신상. 하나 조심해야 돼요. 가운데는 보통 두 개 나오잖아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 문제를 위에 보시면 상수 K거든요. 양수란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필기하세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주의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특히 가운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뿔마 두 가지를 연구해야 돼요. 다시. 얘는 뿔마식인 거 아시겠어요? 네. 혹시 밑에 있는 3번 문제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3분의 뿔마 3분의 2 맞습니다. 뭐 추가하면 필요 없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구나 하는 문제가 놀랍게도 지난번 시험 문제지만 이번에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요,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지난번 시험법인데 또 나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수학이랑 가물이 그래. 그러니까 꼭 하나 기억하시는 게 수학 공부할 때만큼은 무조건 공부를 일회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외우고 버리면 안 돼. 이러면 수학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꾸준히 가져가야 돼. 내가 배운 내용들을 물론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까먹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기본 개념, 기본 계산 정도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편 가보실래요? 자, 유형편을 먼저 했고 개념편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개념편에 107쪽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필수 문제 4번 보이시죠?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도 나오길래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똑같은 문제. 중근을 가질 때 해볼래? 자, 연습하고 왔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역시나 시간은 뭐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더 안 할 거니까. 다 했어? 금방 하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필수 문제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중근을 가질 때 한 번 더 알죠?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 아시죠? 왜 자꾸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약간 뭐 방학 때부터 해서 이제 제 스타일을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스타일이 그냥 수업 시간에 내용 끝내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뭐 두 번 할 것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이어 들어가면 돼요. 한 번에. 자, 다시. 중근을 가린다는 말은 이꼴. 얘 지금 뭐라고 두 개? 나 완전 제곱식 돼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 범위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자리를 모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자리를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일 겁니다. 언제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럼 자, 얘부터 할까요? 자, 아무튼 자,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여기 그냥 A가 아니에요. 4 플러스 A입니다. 아무튼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반의 제곱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럼 자, 계산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요 자리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8이거든요.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얘 푸시면 A가 얼마예요? 응? 8이요. 4 플러스 A가 16이면 A가 8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 제발 이제 평상시부터 좀 실수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면 윤종아,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말 그대로 실수라고 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은 시험 너가 볼 거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얘는 아까 하고 왔죠? 자,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상수 A 값이에요. 그러면 정답 뭐라고 씁니까? 얼마? 네. 자, 여기가 양수, 음수 그런 말이 써 있으면 하나만 모르면 되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둘 다 써야 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하나만 되니까 자, 밑에 있는 4-1번은 그래 이 문제. 자, 4-1번의 1번 문제 한번 돼볼까요? 이 문제 풀고 뭐 이제 다른 거는 윤종아, 당분간은 이제 이 시간에 오시면 돼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또 나중에 시험 기간 다가오면 또 뭐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게 당분간 진도 뺄 동안은 그냥 저랑 1대1로 프라이빗하게 할게요. 근데 금방 끝날 거야. 네. 하셨나요? 자, 이번 문제 혹시 제가 고른 이유 아시나요? 왜? 제가 보통, 그리고 이제 그걸 잘 기억해봐. 제가 보통 문제 풀리잖아요. 이렇게 몇번 풀어보라고. 그거 지금 내가 라이브로 막 즉흥적으로 하는 걸까? 미리 준비한 걸까?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너네가 심리 다 알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 또 뭐만 구하는 친구인 줄 알아요? 이것도 이것만 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측정할 때 이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못 봐가지고. 자, 이번 문제는 아까 해봤잖아. 이런 거. 2개 구해야 됩니다. A도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때 뭐도 구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잘 읽으셔야 돼요. 수학 문제는 항상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일단 얘가 중근을 가진데 라스트 한 번 더 중근 가진다 이 말 왜 나왔게? 나 완전 제곱식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유명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고등부 올라가도 진짜 많이 나와요. 저만 나오면 그 말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자, 지난번 숙제, 지난번 시험 범위. 자, 그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의 관계를 내는 거지. 관계를 딱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이 친구의 반의 제곱. 자,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한 게 이거다라는 관계를 냈습니다. 얘 시간만 세워보시면 이렇게 된 게 49가 되는 거니까 이항 정리하시면 A값 얼마야 돼? 오, 잘하셨는데요? A값 나왔습니다. 그리고 A 자리에다가 마사? 마사가 맞네. 마사가 맞네. 자, A 자리에 마사 대입하시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올게요? x제곱 빼기 14x 상수항 얼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 또 하셔야겠죠? 하시면 어떻게 돼? 그리고 능력하시면 최종 정답 뭐라고 쓰면 좋을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 한번 쏙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고 혹은 한번 물어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쓰는 게 안전빵이야. 확실히. 그래서 일단은 숙제 아까 말씀드리고 한 10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좀 풀 시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개념편은 숙제 108쪽까지 합니다. 뭐 얼마 안 되죠? 자원차까지 해서 오늘 일단 2차 방정식의 뜻 오랜만에 설명드렸고요. 뭐 해라는 말, 푼다는 말 다 아시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제 풀이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작업을 해봤고 중근까지 소개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표를 한번 가볼래요? 유형표 숙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조금만 할게요. 유형편이 86쪽부터 만나요. 자, 86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86부터 해서 몇 쪽까지일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 넘겨보시면 90쪽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뭐 추가로 질문할 내용 없어? 이해 안 되거나. 그럼 지금부터 개념편 돌아가셔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한 50분에 딱 끝내드릴게요. 조금만